성공한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지갑 속에 든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겠지만 그건 잠시 보관해 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쓸 수도 없는 돈을 가지고 부자라고 행세하면 그는 진짜 부자가 아니다. 돈은 쓰기 위해 존재한다. 진짜 부자는 마음도 넉넉하면서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다. 돈을 모을 때는 구두쇠가 되고 쓸 때는 정승처럼 써라는 속담이 있다. 제대로 돈을 써야만 정승이 된다는 의미다. 또한 누군가를 도왔을 땐 그를 위해 어떤 대가를 구하지는 않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돈으로 얻은 관계는 돈이 없으면 사이가 멀어지거나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상대방이 환심을 사기 위해 쓴 돈은 관계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돈의 생리다. 사람을 사귀는 방법은 취미가 같아도 얼마든지 사귈 수가 있다. 자신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에게 호감을 더 많이 갖거나 친밀감을 느낀다는 통계도 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물어보는 것도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비결이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그렇다. 선생님은 하나라도 더 질문하는 학생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준다. 또한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선물은 마음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도움을 주거나 받을 때는 돈을 매개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돈에는 탐욕이라는 사악한 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사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만남은 반드시 돈 문제로 헤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군가를 사귄다는 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러기 위해선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취미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다. 이렇듯 사람 관계에는 공통 분모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호감을 가지다가 서로의 생각과 성격을 알고 난 뒤에는 소원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버림이다. 자기버림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게 되면 비굴해지거나 자신감이 없다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큰 비결이다.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청이 왜 중요한가를 통계학적으로 살펴보자.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상대방의 말을 모두 경청할 확률은 겨우 30% 정도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 대화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대개 대화를 나눌 때 사람의 시선은 상대방에게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70%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 흘려버린다고 한다. 당신도 그렇지 않은가? 주의가 산만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한 말의 경청률이 70%를 넘으면 상호 진지한 대화를 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세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상대방의 대화를 모두 경청할 확률은 겨우 10%도 되지 않는다. 대화 중에도 사람의 뇌는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빠져 있거나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회가 이기주의적이라는 말이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약속을 아주 잘 지키거나 예의가 바르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 버림이 습관처럼 배어있다. 그렇다고 자기 방어가 약한 사람이 아니다.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의 주변에는 좋은 인연들이 넘쳐난다. 당신은 자기 버림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자기를 버리면 타인의 가르침이 내게로 쏙쏙 들어온다. 이것이 좋은 사람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비결이다. 당신은 자존심만 강한 사람인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가? 아리스토텔레스와 로댕은 인간을 사회적 동물, 생각하는 동물이라 했고 또 어떤 철학자들은 감정의 동물,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했다. 이를 조합하면 결국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다. 인간은 자존심과 자존감을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이기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둘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존심은 다른 말로 줏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는 아상에 사로잡혀서 남의 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안을 두고 좋다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나쁘다고 하는 등 항상 극과 극을 치닫는 성격이어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대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지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심지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는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한다. 만약 누군가가 너는 자존심도 없어? 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강하게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만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 반대로 자존심이 너무 없는 사람은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현혹되어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등 열등감이 심하다. 따라서 자존심이 너무 강하거나 약한 것도 문제다. 옛부터 한국인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민족이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처럼 감히 내가 누군데 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똥꼬집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 몸속의 병도 겸손해야 빨리 낫는데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병을 더 키우는 격이다. 작은 것을 버려야 큰 것을 얻을 수 있듯이 작은 것에 연연하면 손에 쥔 것조차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이다. 이와 달리 자존감은 자기 수행을 통해 증득된 성숙한 내적 에너지로 자기 가치에 대한 존엄성을 남이나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내공이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누가 좋지 않은 말을 해도 주관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집착과 고집이 없기 때문에 매사에 진중하다. 그리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의 견해와 자신의 견해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나타내야 할 때와 물러날 때를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증폭적인 신뢰를 받는다. 또한 강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 그러므로 자존감은 자존심과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그럼 자존심을 어떻게 조절해야만 자존감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자존감을 높일 방법은 없다. 꾸준히 지식을 쌓고 마음 수행을 실천하면 된다. 그렇다고 지식만 쌓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 그럼 마음 수행을 하려면 어떤 것이 좋을까? 좋은 스승을 만나서 유익한 가르침을 받거나 독서와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내적 에너지가 몸속에 쌓여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지닌 현자가 될 수 있다. 한 번쯤 자신을 뒤돌아보라. 당신은 자존심 강한 사람인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가?